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소위 내란 재판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했지만 가짜 투표용지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선거 부정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한동훈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운운한 데 대해서 한 디지털 논객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한동훈의 과거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파헤쳐 공개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위 내란 재판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고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에는 계엄법 제7조에 의한 행정사법사무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점검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버 장비에 사진만 찍고 나왔다면서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해 외부 해킹의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바로 그동안 선거 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짜 투표용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그는 또 선거제도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 관리는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는가, 폭동을 일으켰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제가 탄핵 소추되어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되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셨다. 계엄 선포의 이유와 불가피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계엄 선포라는 비상벨을 울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그 실체적 절차적 행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이다. 오로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는 정치적 사후적 통제만 받을 뿐이다. 전 세계 헌정사에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해 형사법정에 선 전례가 없다. 물론 계엄 선포 이후 유혈 사태가 발생해 개별 행위들에 대해 그 상당성과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변론이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 선동해왔지만 비와폰 통화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 법정에서 모두 허위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을 수만 명 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한다면 모르지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 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내란몰이 세력은 몇 시간 계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데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것 보았는가.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사전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것인가. 친위 쿠데타를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겠는가. 사태를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것이고 친위 쿠데타라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지 않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에서 바로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은 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은 아니지만은 국회 보낸 군인들보다는 오히려 선관위에 보낸 군인들이 조금 더 수가 많죠. 바로 그 선거 부정 의혹, 이 가짜 투표용지 문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12월 내란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들은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입건과 기소, 구속에 대한 위협으로 엄청난 거짓 증언들을 이끌어냈다. 그들에게는 신병의 문제는 물론 연금 등 생계와 관련해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과 같이 언론에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이대면서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했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의 결정적 증거로 곽종건, 홍장의원의 증언, 한독수 총리의 증언을 들고 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화폰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되었더라면 이 법정에서와 같이 거짓 증언들이 쉽게 분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절차법상 증거 능력 없는 수사 기록들이 무제한으로 제출되고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탄핵은 일종의 행정징계 절차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주요 증거 대부분이 허위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탄핵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계엄 해제 직후부터 몰아친 내란몰이의 수사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장인 직위원 부장판사 등에게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길 부탁드린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관련 소식들입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삭제 버튼으로 정치 인생까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가족 5명이 단 2개의 IP로 1,400여 개의 글을 쏟아내다니요. 이 정도면 정당 대표가 아니라 가족형 바이럴 업체를 차리셨어야죠 라면서 1. 5분이면 끝날 결백쇼. 안철수 의원 말대로 본인 IP랑 대조하는데 딱 5분 걸립니다. 그 5분이 무서워 몇 주째 전 국민을 상대로 숨바꼭질 중이십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어서 2. 지우면 죄도 사라집니까? 라면서 계정 폭파하고 그걸 99% 삭제하는 그 정성이면 차라리 법리로 다투십시오. 수사 시작된 뒤에 하는 증거인멸은 법학교과서에 나오는 유죄자백의 정석입니다. 남이 하면 드루킹, 내가 하면 가족사랑이라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훈계를 좀 해야겠습니다라면서 정치는 입과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뒤에 숨어서 대통령 부부나 험담하고 여론조작이나 일삼는 치졸함으로 무슨 정치를 더 하겠다고 합니까?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시더니 정작 본인이 법 앞에 서야 할 때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비겁하게 프레임 뒤에 숨어 연명하는 정치는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마지막 조언입니다라면서 이제 그만 선동은 내려놓고 수사나 잘 받으십시오.
정치인은 사라져도 기록과 IP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의 지적 중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그만 선동은 내려놓고 수사나 잘 받으라,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지털 농객인 윤종건 씨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한동훈의 과거는,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이 지금까지 어떤 짓들을 벌여왔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먼저 1. 박근혜 때려잡기라면서 박근혜 특검 부장검사로 아무리 털어도 박근혜는 단돈 1원 받은 게 안 나옴. 그래서 이재용 불러다 삼성 죽인다고 조져서 삼성 소유 경마협회 말을 정유라에게 뇌물로 준 거라 진술받음. 더 나아가 희대의 억지인 경제공동체 개념 만들어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음. 이 과정에서 야비하게 장시호를 이용한 건 이미 비밀도 아님. 이외에 당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레카, 즉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일본 징용 문제 판결을 좀 늦춰줄 수 없나라고 상의한 것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레카와 양성태를 또 구속시켰고 결국 다 무죄가 나옴. 이 MB 죽이기. 문재인 정권 초기 노무현을 죽음으로 먼 MB를 손보는 역할을 맡은 한동훈이 화양연화 시절이었음. 하지만 몇 차례 소환조사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 MB를 잡아넣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때 한동훈은 MB 집사 김백준을 별건으로 털기 시작했고 여기에 걸려든 게 김백준 아들임. 한동훈은 김백준에게 MB 비리를 불지 않으면 아들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함. 결국 이 협박에 굴복한 김백준이 평생에 죽은 MB를 배신했고 이를 토대로 MB를 기소해 징역 20년을 살게 함. 한동훈이 기소했고 판결은 좌빨 정계선 판사였음. 3.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정권 출범의 1등 공신 한동훈. 당내 반발을 무시하고 자기 계파 30명 이끌고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함. 내란몰이 프레임의 창작자고 더불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3특검 모두 힘을 실어 통과시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좌빨 정권 정부 칼잡이로 우파 대통령 셋을 난도질한 한동훈이 민주 팔아먹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한동훈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다. 신당 창당할 배짱 없으면 더불당 가면 더불당 2차례 집권의 유공자로 크게 우대해 줄 것이다 라고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저런 한동훈을 아직도 비호하는 일부 세력들은 도대체 머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